먼저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정백근입니다. 이 공공병원 중에는 시민 참여가 구현되지 않는 이런 공공병원도 있다는 이야기고, 시민 참여에 기반하지만 그 시민 참여가 매우 형식적인 공공병원도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참여와 연관되어야 하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단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 참여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의 개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이 이제 그 독립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념의 공통 요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참여와 공공병원 이 두 단어의 개념에서 공통적인 것, 특히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공통적인 것은 공공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참여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는 제가 뒤에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공병원은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공부문이 설립하는 또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의 설립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공공병원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와 직접 연관되는 것입니다. 정책은 어떤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는 맥락에서 공공병원은 적어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성, 공익성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정책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참여와 공공병원의 어떤 개념들 중에서 속성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공공성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공성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주체,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체는 누구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정치 공동체는 뭐냐? 공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또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 이것이 공공성의 주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국내의 규범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절차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개성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들을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과는 정의, 평등, 공공복리 등과 같은 공적 가치, 공익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의 측면에서 공공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공공성은 뭐냐? 공동체 그것도 정치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 평등,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의 개념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여,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에서 제시한 참여 개념인데, 시민들이 그들과 관련된 이슈를 정의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서비스 기획 개발 전달하고 변화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한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여기서 권력과 똑같은 겁니다. 권력과 똑같은 겁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형식적으로 표현되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역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파워먼트. 우리가 참여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참여가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참여도 있다. 그래서 결국 참여라는 그 개념에 부합하는 참여는 뭐냐? 주민 권력적 참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정부와 그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 어떤 권한을 50대 50으로 가지는 거겠죠. 파트너십은. 근데 권한 이임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가 있더라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 권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이게 이제 권한 이임이 될 것이고 주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성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네 번째 유형 되겠죠. 구조적 공공성. 그러니까 구조적 공공성이 구현된다면 그때 그 단계에 이미 주민 권력적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여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 안에도 이미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여의 그 어떤 유토피아적 에너지를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지, 참여란 개념이, 개념 자체는 이미, 유토피아적 에너지를 이미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참여를 이야기해야 되냐?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리가. 왜 참여를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죠.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권력이 그야말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 살려면 공공성이 구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이. 결과로서의 공공성이 구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회 권력이 뭔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왕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뭐 이러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회 권력에 앉아야 될 의자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앉아 있는데, 제가 의자가 없으면 여기에서 지금 가비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배제되었다. 원래 사회 권력이 이 사회의 건강, 그 다음 사회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그걸 누가 장악했느냐? 국가 권력과 전문가 권력, 또 시장 권력이 그걸 장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그건 우리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런 권력이 앞다고 있으니까, 우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남시 의료원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그걸 그냥 알아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의료원이. 성남시가 그냥 알아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투쟁의 성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여를 이야기해야지 자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공공보건의 계획 및 실적과 이거 공공병원은 다 매년 이걸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시행 실적을 또 평가받는데요. 여기에는 주민 참여, 민주적 운영에다 평가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그 이사회 구성 적절성, 또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또 지역주민대표 안건 발의,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회 결과 공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보충 및 제한 처리 체계 운영, 이런 것들이,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적 운영,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형식적으로 평가되고, 그러니까 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형식적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병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구멍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똑바로 하게 평가 지표를 개선하라 내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분명히 낫지만 있어도 지금 현재 그 본질을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역주민대표 안건말이나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 결과 공유 이런 부분도 지금 본 항목이 아닙니다. 실무 항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해도 점수 못 받고 안 해도 점수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병원 운영하기 귀찮아질 것 같으면 이거 참여위원회 결과 공유 이런 건 좀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저희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거는 이거 그게 투쟁의 성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지 않는 것, 그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 결과까지 이제 아마 공유할 결과가 없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밥만 먹고 갈 걸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역거점 공공병원 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이거 평가하는 거죠. 다른 병원에서 다 이건 공공병원이라고 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하다못해 여기 이게 일산병원, 이런 평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위원회가 자문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멍은 열려있지만 잘 선도하고 있는 지표로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가 19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19명까지 가능한데, 적어도 그러니까 시민사회 구성원은, 뭐, 한 명 이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한 명씩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지방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주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3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부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임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시민 참여의 가능성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 사람 안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보면 12명까지 가능하다는 맥락에서 시민사회 이사가 3명 정도 되니까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4명 추천할 수 있다면 1명은 뭐 시민사회 몫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전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비율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사회보다.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원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원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 리더를 뽑는 과정에는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작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사회 영향력이 이 지방운영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사실 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뒤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적 공공성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구분점이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에 이런 서비스 정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다. 이런 논리 이제는 안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에서도 그렇지 않고 좀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면 항상 말리게 됩니다. 그 민간병원도 그걸 하지 않냐? 민간병원 안 하냐? 공공병원 조금 더 많이 한다. 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민간병원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처럼 그 예산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 그 자체를 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논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논리. 저는 그것이 민주적 공공성입니다. 이 민주적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할 때 감히 우리가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의사결정 기구에 노동자의 참여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TNI가 제출한 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구에 노동자 대표와 이용자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 이용자 대표가 사실 시민 사회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 대표는 노동 권리라고 얘기했을 때 노동 권력과 사회 권력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공부문의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화를 해야 됩니다. 이 제로화를 하면 유급폐화적 에너지가 좀 이렇게 축소되고 또 관리화된다. 이래서 제로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걸 따내는 게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가 안 따내도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사회 권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열려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투쟁해서 따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문이 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와 관련해서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권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여기에는 실제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문화 말씀드렸는데 서부경영 공공병원 그 공문화 하는 대로 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면 공공성이 부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공공성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민 역량 강화에 실제로 관심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예산을 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이 교육도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참여 기전, 역량 강화 기전 이런 것들이 구축돼서 운영돼야 되고 완전 바와 같이 풀뿌리의 여러 가지 조직, 연계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연계를 강화하고 분권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공운영 강화가 저는 분권 운동과 연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공공운영이라고 하는 건 국가적 과제고 지금 단계에서 분권화됐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뭔가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